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브랜드의 대중화를 이끄는 컴팩트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단위에서는 새로운 차량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20년 3월 수입차 판매량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테슬라 모델 3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체격부터 대중화의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실제 국내 기준으로도 컴팩트 혹은 준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4693mm의 전장을 갖췄고요. 전폭과 전고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849mm 그리고 1443mm죠.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동급의 차량, 비슷한 체격의 내연기관 대비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2875mm에 이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에 있어서는 여느 테슬라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S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이 작은 차체를 아주 앙증맞은 비례로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론트 엔드라던가 헤드라이트, 그리고 측면의 휠 디자인,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된 요소들, 이런 것들은 모두 테슬라 고유의 감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퍼포먼스 트림에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적인 동질성은 후면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라던가 트렁크 게이트, 그리고 이런 레터링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테슬라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테슬라보다 분명 작은 차량이지만 엄연히 테슬라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외장과 같이 굉장히 미래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테슬라 차량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 모델 3만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드 패널을 길게 더한, 그리고 좌우 대칭의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주 큼직한 1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두어서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테슬라하고도 많이 다른 부분인데, 다행이라고 한다면 태블릿 PC랑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차량이 갖고 있는 기능을 곧바로 적응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기능이 모두 이 15인치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 버튼이라던가 그런 다이얼들은 크게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티어링 휠 양쪽 스포크에 이제 다이얼과 버튼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와이퍼와 이제 방향지시 등, 그리고 기어 시프트 레버가 순차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그런 건지 이 도어 잠금 버튼도 아주 매력적이고 심플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이전보다는 되려 테슬라의 감성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서 이전에 이런 모델 S나 모델 X 같이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빌려온 듯한, 가져온 듯한 그런 구성보다는 테슬라만의 공간 감성이 더욱더 잘 드러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아주 우수한 개방감을 제시하는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1열의 레그룸과 헤드룸이 모두 넉넉하고요. 탑승 시의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해서 탑승자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2875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 그리고 개방감을 강조한 글래스 루프 덕분에 아주 쾌적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감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나 이런 헤드레스트, 그리고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덕분에 모델 3는 분명 기존의 테슬라보다 작은 체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유를 확보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동급에서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을 제시했던 테슬라지만 모델 3는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평이한 수준의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2열 시트가 분할 폴딩 되고요. 그리고 또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은 상당히 우수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성능의 전기 모터로 동급에서 가장 우수한 주행 성능을 확보해온, 그리고 과시해온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하게 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역시 대중적인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걸출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는요, 정지 상태에서 단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듀얼 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최고 속도 역시 260km가 넘는, 그러니까 시속 261km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도 1회 충전 시에 최대 415km까지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의 여유, 그리고 성능에 대한 만족감, 이런 모든 요소를 아주 충분하게 충족시키면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모델 3만의 특별함이 가장 돋보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계기판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보통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계기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테슬라 모델 3는요, 큼직한 15인치를 쓰면서 이 부분을 계기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좋을까 싶었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눈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뭐 이런 주행 정보를 좀 꽤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난해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전기차라고 한다면 역시 성능이죠. 실제 테슬라는 굉장히 강력한 발진 가속력과 추월 가속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 차가 모델 3가 대중화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발진 가속에 있어서는 여느 스포츠카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모델 3의 루디크로스 플러스 같은 그런 가공할 정도의 가속력은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정지 상태에서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슈퍼카급 퍼포먼스라는 건 분명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점은 이전에 테슬라라고 한다면 어딘가 좀 따로 놓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전보다 일체감이 좀 더 개선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발진 가속이든 추월 가속이든 제동 상황이든 운전자의 대다수가 느끼는 그런 일관적인 모습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조되어서 테슬라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확실하게 메꿔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엔진,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엔진이라고 하면은 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나서 좀 반응이 느리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역시 이 즉각적인 출력 전개, 바로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큰 매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보다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체감이 좋긴 한데 여전히 건조하고 약간 펄럭펄럭 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전보다도 조금 더 짜임새 있어진 테슬라의 완성도가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테슬라 브랜드 자체가 아직 베타 테스트거든요. 네. 사실 그 베타 테스팅은 완성품이 아닌 상황인 건데 그런 베타 테스팅을 지속적으로 거쳐가면서 꾸준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경험했던 테슬라 혹은 그 전에 경험했던 테슬라에 비한다면 지금의 모델 3는 정말 짜임새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것까지 이어진다면 더욱더 완성도 높은 테슬라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짜임새는 조향 부분에서도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조향을 좀 해본다면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경쾌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향 상황에서 느껴지는 롤과 이런 피칭 부분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달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빠르게 차선을 바꾸고 추월을 할 때에도 성능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이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테슬라를 갖고 서킷을 달려보면서 혹은 산길을 달려보면서 그 진가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사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속도 제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구현할 수 없다라는 점은 내심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역시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국내 기준으로서 이 모델 3 퍼포먼스는 415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는데, 실제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주행거리는 454km에 이르요. 상당히 넉넉한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얘기했을 때 오토파일럿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오토파일럿은 다른 쪽에 이 레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어 시프트 레버를 조작하는 것으로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번만 당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행 중에 한 번만 더 당기게 되면 이제 그 일종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을 딱딱딱딱 하면은 오토파일럿이 딩동 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발을 떼도 된다는 것이죠. 자, 발을 떼게 되면은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제발 좀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오토파일럿도 많이 업데이트 됐다가 느끼는 게 차선 인식이라던가 이런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주변 차량의 인지 범위도 상당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는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로 주행을 위해서 지금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줘요. 이때 방향 지시 등을 키면은 이제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게 됩니다. 지금도 깜빡이 계속 자기가 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선을 바꿉니다. 네. 바꾸게 난 다음엔 방향 지시는 다시 꺼지고요. 이런 기능이 확 느껴지네요. 물론 아직 불안한 모습도 있어요. 그 방향 지시등이 꺼졌을 때 갑자기 휘청거리는 모습도 있고, 전방 차량과의 간격을 인지할 때, 감속을 할 때 좀 거친 모습이 좀 있어요. 이런 점들이 아직 좀 개선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활용을 한다면 이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감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좀 더 매끄러운 그래픽을 제시하니까 만족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이런 인지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 차를 타본다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약점,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구간이 나왔는데, 자, 지금도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게 있죠. 자, 이제는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제가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직 아쉬운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2020년 3월 모델 3의 판매량이 국내 수입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쎄요, 차량의 가치, 드라이빙의 질감, 기본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아쉬울 수 있는 차량일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IT적인 감성들, 그리고 드라이빙보다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욱더 최신의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감성적인 고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합니다. 7천만원 혹은 5천만원부터 7천만원 이런 넓은 가격대에서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드라이빙의 재미, 질감, 이런 디테일한 요소를 모두 누린다면, 찾는 분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모델 3는 조금 어색한 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강렬함, 그리고 최신 기술들의 집약, 이런 것들을 바라고 또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델 3는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일상적인 드라이빙을 위해서 퍼포먼스 트림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스탠다드 플러스만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고 또 뛰어난 주행 성능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조금 강력하고 또 조금은 앞서 나가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기차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매력,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차량이 바로 테슬라 모델 3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